설기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선천적으로 광배근이 짧은 스타일이죠. 근육적인 형태는 안 이쁜데 데피니션이 너무 좋다 보니까 와 완전히 장난 아니잖아요. 설기관 선수 광배근, 그러니까 등 중하부 거기는 이제 보완이랄 게 사실 힘들죠. 광배근이 워낙 짧은 타입의 선수라서 좌우로 그 넓이를 넓혀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근데 뭐 지금 이미 팔, 다리, 뭐 가슴 이런 데 완벽하시니까 이번에 청룡장 수상하시면은 프로로 넘어오시지 않을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프로로 넘어오면은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기대하고 있어요. 설기현 선수가 그 청룡장이 목표라서 대한체육회에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었는데 프로로 넘어오시면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일반인이신데 약을 써보고 싶다. 근데 그거 일반인 분인데 약 쓰려고 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죠. 만약에 약을 써서 돈벌이가 된다, 자기가 뭔가 소득이 있다, 그러면은 뭐 저는 크게 반대는 안 하는데 아무 소득도 없는데 그냥 쓰는 건 의미가 없죠. 해부학 역학으로 봐도 등 운동 되듯이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주둔근도 광배근도 아닌데. 해부학적으로 우리가 광배근이 개입이 되려면 이 거리가 나와야 돼요. 무슨 거리냐면 상완골, 요 팔이 이렇게 몸에서 멀어지잖아요. 외전하는 힘이 생기고 이게 내전하는 힘이 들어와야지 광배근의 개입도가 커지고, 마찬가지로 신전하는 힘이 커져야지 광배근의 개입도가 커지는데 데드리프트는 많이 해봐야 요만큼 운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광배근의 개입도는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여기서 하나 간과하는 게 데드리프트는 가장 고중량으로 훈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동 범위가 짧더라도 그 작은 가동 범위 안에서 운동 효율은 충분히 나올 수는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데드리프트라는 운동 자체가 등에만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후방사슬, 뒷면에 자리하는 대부분의 근육이 참여를 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코어까지 강화가 되니까 데드리프트는 굳이 등 운동이라고 이렇게 한정되기보다는 후면에 있는 근육을 다 쓰겠다라고 하는 좀 큰 목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데드리프트는 하는 게 좋다, 저는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모든 운동, 지금 럭님이 얘기하시는 가슴 운동은 풀가동 범위로 하는 게 좋은 게 맞나요? 이거는 그러니까 유연성이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동 범위 자체가 이렇게 길게 나와요. 이렇게 길게 나와. 그러면 당연히 가동 범위를 많이 쓰는 게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요즘에는 가동 범위가 잘 나오시는 분, 명확히 얘기해서는 이제 ROM이라 그래요. 관절이 가지고 있는 레인지 오브 모션이라 그래서 원래 관절이 움직임이 있는데 이 움직임이 맨날 요러고 사니까 잘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풀가동 범위가 안 되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풀가동 범위가 안 되는 분들이 풀가동 범위를 쓰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부하가 걸리는 거죠. 그럼 당연히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뭐가 가장 좋다 이런 거는 별로 없습니다. 자기 몸에 맞는 가동 범위를 찾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고, 저희들처럼 이제 퍼스널 트레이너가 있는 이유는 그 ROM을 테스트할 수 있어요. 가동 범위 이렇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테스트가 되는데, 그 ROM을 테스트해보고 만약에 ROM이 너무 떨어져 있는 사람은 그 가동 범위를 늘리는 테크닉이 또 있어요. 마사지가 될 수도 있고, 뭐 스트레칭이 될 수도 있고, 뭐 MET라 그래서 그런 테크닉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서 좋아지는 범위가 뭐 정상적인 범위까지 좋아졌어요. 그럼 그 사람은 당연히 풀가동 범위를 쓰겠죠. 근데 무슨 테크닉을 해도 이미 너무 많이 굳어서 가동 범위가 진짜 제한이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거지로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후면에 양채 여는 운동이 있을까요? 중량 치기가 어렵던데. 후면에 양채 여는 게 이제 어깨 후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 후면 어깨 같은 경우에는 원리가 사실 되게 간단합니다. 막 유튜브에 되게 어렵게 설명하는데 엄청 쉬워요. 첫 번째, 수평 외전. 이렇게 정면에 앞으로 나란히 한 상태에서 바깥으로 벌리는 이 동작이 수평 외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상완골의 외회전. 상완골의 외회전. 그리고 세 번째는 신전. 이 세 가지 동작이 후면 삼각근이 가지고 있는 액션이에요. 자, 얘는 우리가 외회전 시킨 상태에서 바깥으로 피는 운동을 해도 되고, 이 각을 약간 내려도 돼요. 이런 식으로 약간 내린 각을 써도 되고, 그냥 수평 외전 각을 써도 돼요. 이렇게 하면은 후면 삼각근은 힘을 무조건 받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를 네거티브 형태에서 힘을 잘 못 써, 사람들이. 그러니까 갈 때는 수축이 되거든요. 근데 이 돌아올 때 수축을 잘 못해요. 근데 그거는 반복을 통해서 지금 동희님이 학습을 하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아마 잡아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김종묵님, 라운드 숄더에 좋은 교정 운동 뭐 너무 많죠. 근데 라운드 숄더도 이제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있거든요. 우리가 어깨가 굽었다,
이렇게 라운드 숄더가 됐을 때 어떤 형태들이 있냐면,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일단은 앞쪽에 있는 애들이 당기는 경우가 있고, 뒤에 있는 애들이 당연히 힘을 못 쓰는 경우가 있고, 팔에 있는 애들이 당기는 경우도 있어요. 팔 근육에 있는 애들이 당겨서 얘를 이렇게 당겨지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뭐 크게 봤을 때. 그리고 마지막 이제 승모근이 올라가서 승모근이 앞쪽으로 말리게 하는 타입이 있죠. 근데 이 타입을 평가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얘가 앞쪽에 있는 가슴들이 당겨서 액션을 크게 만들었는지, 팔 쪽에 있는 우리 뭐 오해안근이라고 하는 근육들이 있고, 팔 근육도 실제로 관여를 할 수 있는데, 팔 근육들이 이렇게 짧아져서 실제로 만들 수도 있고, 승모근이 가활성화돼서 앞쪽 대각선 상방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뒤에 있는 후방 근육들, 뭐 능형근이라든지 승모근이라든지 뭐 이런 근육들, 광배근이라든지 얘네들이 힘을 잃어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당연히 되게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데, 하나씩 체크를 해서 문제를 해소하면 생각보다 빠르게 좋아집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바른 자세, 상완골을 바깥으로 돌려서 손바닥, 얘 손등이라 그랬죠. 손등이 뒤로 가게 만들어서 가슴을 펴고 이렇게 광배근을 살짝 수축시키는 느낌. 이런 자세를 만들면 기본적인 라운드 숄더는 어느 정도 개선이 될 수 있어요. 약 과태료 그거 시행되면 약값도 비싸질까요? 약값은 안 비싸질 것 같네요. 이제 걸리면은 그 과태료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보면은 영어떼기님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게 스테로이드를 잡는 게 저는 이게 좀 안타까워요. 이게 아예 형사처벌로 갔어야 돼. 이 형사처벌로 갔으면 분명히 의사들이 개입을 해서 약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었어. 근데 이게 과태료밖에 안 되잖아요. 과태료니까 형사처벌이 어차피 안 돼요. 근데 그러면 단속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집에다 쌓아놓고 약을 맞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과태료예요. 누가 신고를 했어. 집에 어떻게 들어올 건데? 집에 못 들어와요. 과태료 처벌하러. 그러니까 문제는 걸릴 일이 없다는 거. 뭐 센터에 두고 뭐 들고 다니면서 맞는 사람 몇이나 있겠어요. 제가 볼 때 뭐 이거는 그냥 뭐랄까 법만 있는 거지, 실제로 걸리는 사람은 없는 그런 법이 될 것 같아요. 야동 잡는 거랑 되게 비슷한 그런 형태가 될 거라고 봐요.